예, 윤아빼의 맛있는 바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국립 인천해양박물관에 왔는데요. 박물관도 박물관인데 인천에 있으니까 수도권이랑 바로 가까이 있는 아주 너무 좋은 박물관에 왔습니다. 거기다가 국립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전시물과 또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천 국립해양박물관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우동식 관장님을 오늘 같이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우동식 관장님. 안녕하세요, 우동씨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월미도가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지역이요. 여기 오시다가 보면 한문도 보이고 인천항이 이렇게 부르르 보이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인천항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월미도 이곳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잖아요.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이깁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한 2~30m. 맞아요. 이 지역으로 이제 유엔군이 상륙을 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전세를 뒤집는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하면은 바다지만 또 바다 하면은 월미도 하면 이제 국립 인천 해양박물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장님, 국립해양박물관이 인천에 있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인천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특히 바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1883년에 인천항이 개항을 한 이후로 우리나라의 근대 문물이 처음으로 여기서 유입된 곳이고, 맞아요. 또 이 월미도 이렇게 건너서 육지 쪽에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 오래전부터 인천의 역사와 유물들이 아주 남아있는 곳이 맞습니다. 또 항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인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양 도시이고, 그래서 여기가 국립해양박물관이 들어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아마 월미도가 그전에는 뭐 우리가 볼거리, 놀거리, 뭐 탈거리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유명했는데 이제는 아마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들어오면서 더 그거 이상 되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와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의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인천해양박물관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는 그런 우리가 아주 핵심 전시물이나 그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오시면 꼭 한번 보시고 갈 만한 게, 첫째는 문순도 길기는 한번 무슨 덕일기, 홍어장 누수의 무슨 덕일기. 1802년에 이제 흑산도 인근에서 이제 홍어 사인이셨는데 거기서 퉁랑을 만나서 표류를 해서 오키나와로 표류를 했다가 거기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다 또 퉁랑을 만나서 필리핀에 표류를 했다가 거기서 마카오를 거쳐서 이제 조선으로 돌아온 3년여의 기간을 경험한 것을 다 기록을 했네요. 기록을 했는데 본인이 기록한 게 아니고 당시 흑산도에서 유배 중이던 정약전 선생님께 이 얘기를 해줘. 정약전 선생이 그거를 표의 시말이라는 책으로 남겼고, 그 책이 원전은 남아있지 않고 그분의 제자인 이광해라는 분이 표의 시말을 다시 필사를 해가지고 남겼는데, 그 필사본 중에 하나이든지 지금까지 알려진 표의 시말보다 조금 더 내용이 더 들어가 있는데 천주교에 관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 당시엔 천주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정약전 선생이 남긴 표의 시말에는 천주교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까지 들어있어서 상당히 이게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내용이 상당히 재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해제를 해가지고 원본도 저희들이 구입해 있고 해제도 해가지고 지난해에 발표를 했고, 올해 연말에는 또 그걸 가지고 테마전도 열려고 하고, 또 두 번째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 국가로서 우리가 6.25 이후에 국가 발전의 전기를 바다를 통해서 마련했는데, 그 당시에 1960년대 우리나라의 해양 수산업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을 했던 신동식 비서실장님이 대통령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1965년에 처음 보고서 올렸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11월 29일에 써있도록 필요성을 인정하나 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보자. 이렇게 의를 할까. 그래서 4년 동안 계속 보고서 올려 4년 뒤에 마지막으로 그 국민회의까지 의결이 되고 공포까지 됐는데, 다른 큰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서 이게 이제 다 결혼 못했네요, 그죠? 30년 뒤에
1996년이 되어서야 이제 해양수산부가 생기는. 그때가 내가 해양선보 됐으면 지금 올해가 30주년인데 30주년이 아니고 60주년, 뭐 60주년 그러면 이제 폐갑을 막는 그런 해양선보가 될 뻔했는데 아주 너무 안타까운 그러네요. 그런데 그래도 뭐 지금 해양선보가 만들어져서 이제 30년 됐으니 앞에 결실이 맺어지긴 맺어졌네요. 거기에 보고서가 또 하나 있는데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국제 전기 항로 개설 예, 보고서도 당시 우리가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수출 함호를 실을 수 있는 배가 없으니까 외국 배를 실으니까 외화가 유출이 되고 맞아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땐 쓰지 못하니까 맞아요. 우리 자체로의 국제 전기 항로를 개설하는 게 좋겠다. 그 보고서를 읽고 승낙을 받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다 이렇게 징계에 있어서 한번 오시면 여기서밖에 보실 수 없어요. 그렇네요. 아주 귀한 자료가 자료. 그 외에도 많지만 일단 그렇네요. 몇 개만 소개를 하시라는 답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장님 그리고 오다 보니까 이게 어린이 전시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어린이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인기 있는 그런 전시물이 뭐가 특별하게 있나요? 어린이들한테는 역시 이제 어린이 박물관이 제일 인기가 있고요. 취업 때문에 그런가요? 체험 때문에. 거기 어린이 박물관인데 주제가 꼬마 항해사입니다. 배가 움직이는 원리,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항해를 할 때 필요한 알아야 되는 바람이나 별이나 구름에 대해서도 좀 알고 간단한 이제 체험도 하고 해서 아이들이 뭘 체험하면서 항해라는 것, 항해사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좀 체험하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좋아하고 북극에 있는 뭐 펭귄이라든지 북극여우로 볼 수 있는 북극 바다도 있고 해저 보물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열대 바다죠. 열대 바다 코너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해서 아주 너무 좋겠네요. 그 이제 50분씩 한 타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약을 받는데 예약 여는 날 바로 동이 난 거. 그래 맞습니다.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번 어린이나 이런 데도 아주 그러면은 예, 막 굉장히 인기가 많았겠죠. 터졌고요.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거기는 뭐 매일 항상 매일이 예약이 꽉 차 있냐 그렇구나. 그러고 또 하나는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1층에 보면 그 실감 영상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17세기에 청나라가 부상하면서 육로로 갈 수가 없을 때. 갔었는데 그걸 못 가게 되니까 바다로 찾았다고 하는 그 가는 과정을 기록으로 다 남기고 그때 화원이 따라갔어요. 네, 따라가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쫓아가서 다 그림을 그려놨네요. 5개의 그림을 그려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감 영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희들이 그 원본도 최근에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도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원본도 공개를 하니 보시면은 실감 영상이라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몰입도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네. 어린이들한테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다가 우리한테 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바다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이렇게 좀 많이 일깨워주면 어린이들이 전부 커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 또 바다에 대해서 더 소중함도 느끼고 바다를 또 이렇게 가꾸는 활동에 이렇게 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어릴 때 이렇게 좀 바다를 많이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해양박물관 이렇게 모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12월에 개관해서 6개월 됐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인천 해양박물관이 우리 자체 국민들한테 어떤 기관으로 또 어떤 박물관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됐으면 좋겠는지 혹시 생각이 있으실까요? 우리나라는 사실 반구대 안각화 울산이 울주죠. 네. 자, 그런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거든요. 그때부터 벌써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고려를 됩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우리 영도선 가장 오래된 바다에서 출수된 선박이거든요. 통일신라 시대의 8세기경의 배인데 거기서 또 뭐 여러 가지 유물이 나왔는데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고 또 잘 아시다시피 고려 시대에는 왕건 자체가 해상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건국을 했고 또 병남도에서 활발한 국제를 무역을 했고 그래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그때 나온 전 세계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사 시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한 해양 활동을 했고 바다가 우리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는데 이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해금 정책 맞아요. 바다를 활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바람에 우리 의식 속에서 좀 상당히 멀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25로 인해서 우리가 남북 분단이 되고 육지가 이제 대륙으로서의 길이 막히면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바다로 나가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국가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다는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세계 최고 선진국의 반을 올렸을
핵심 기반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바다가 없이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는 점점점 바다가 필요한 선진국들 또 바다에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바다의 중요성은 국민들께 알리고 맞습니다. 또 해양 문화를 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더욱더 바다를 통해서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너무 그냥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요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 얘기하시는 게 거의 뭐 바다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시 이 바다가 국가에 중요하고 하는 걸 다시 이제 새삼스럽게 느끼는데 지금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다가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회 일상생활에 국민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좋은 공부를 또는 체험을 우리 인천해양박물관에서 와서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관장님은 이 바다와 관련되는 그런 공식생활도 오래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삶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건데 바다는 나에게 뭐다 뭐 이렇게 어떻게 느끼시나요? 바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을 받아주신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바다를 생각하면 이렇게 좀 뭔가 설렘이 있고 꿈을 꾸고 싶은 나에게 미래를 좀 설계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 떠올라서 도전과 희망의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여기에 오는 그런 어린 학생들이나 또는 우리 인천해양박물관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관장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방문해서 이 여러 가지 전시물 보면은 바다에 대한 그런 꿈도 키우고 또 도전 정신도 한번 가져보고 새로운 기회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천해양박물관에 와서 우리 우동식 관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우리 바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는 그런 기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인천 해양박물관에 왔는데요. 해양박물관에 와보시면 바다의 역사와 현재와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오셔서 즐겨보시고 또 많이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시면요 또 먹거리 많잖아요. 오셔가지고 좋은 회도 드시고 공부도 하시고 바다도 보면서 힐링도 하시는 일석삼조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해양박물관에서 여러분 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닷속이